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시장 안정을 위해 2019년산 정부 양곡 6만 톤을 이달 중 시장에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2만 톤 공급에 이어 두 번째 방출입니다. 네, 농식품부는 이번 방출 이후 쌀 시장 상황을 확인해 추후 공급량 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산 정부 양곡 6만 톤을 이달 중 시장에 추가 공급하겠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농식품부는 1월에서 2월 중 정부 양곡 총 18만 톤을 시장에 공급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방출되는 정부 양곡은 지난 1월 6일 발표한 2021년 정부 양곡 공급 계획의 일환입니다. 2월 18일 입찰해 24일부터 산지 유통센터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업체 등록과 입찰 등 공매 절차는 농협 조국 공매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번 공매로 공급되는 2019년산은 대부분 밥쌀용으로 유통될 전망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매 결과를 토대로 오는 3월 공매에 2020년산 신곡을 포함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저희가 3월부터 해서 6월까지 3월 이후에 단계적으로 19만 톤을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공급되는 19만 톤 물량에는 19년산과 이제 20년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추이 봤을 때 19년산을 공급하는 게 좋은지 20년산을 공급하는 게 좋은지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37만 톤 범위 내에서 정부 양곡을 시장에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공급에 앞서 지난 1월 산지 유통센터에 산물벼 8만 톤과 2018년산 정부 양곡 4만 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서 공급된 정부 양곡 12만 톤은 설날 떡 수요 등을 고려해 설 이전에 산지 유통업체에 인도됐습니다. 특히 2018년산의 경우 신곡과의 혼입 방지를 위해 떡용, 식자재용으로 시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9만 톤 물량에 대해선 3월에서 6월 중 공매를 통해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급된 정부 양곡이 시장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공매 물량이 실수요 업체를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벼 상태 판매를 금지하고 3개월 이내에 쌀 또는 현미로 판매토록 지침을 세웠습니다. 또 정부 양곡 낙찰 업체를 중심으로 신구곡 혼합 유통, 양곡 표시제도 위반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협이 올해를 농축산물 유통혁신 실천의 해로 정하고 본격적인 유통 대변화의 전사적 이행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농협은 최근 유통혁신 평가위원회를 출범했는데요. 출범식 현장을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히 빅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유통환경 대변화 얘기입니다. 특히 농축산물 생산 환경과 유통 구조는 급변하고 수급과 가격 안정에 있어 농협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는 지금 농협은 지난해를 농축산물 유통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초석을 다진 데 이어 올해를 농축산물 유통 혁신 실천의 해로 정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 유통혁신 평가위원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4월 닻을 올린 농협 올바른 유통위원회가 유통 대변혁을 위해 7개월간 37차례 회의 끝에 대과제 20개, 소과제 66개를 발굴했고 농협은 이를 바탕으로 4대 추진 전략과 핵심 추진 과제를 지난해 11월 유통혁신 실천 결의대회에서 대내외에 밝힌 바 있습니다. 스마트한 농축산물 생산과 유통,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 온라인 도소매 사업 집중 추진, 협동조합 정체성 확립을 바탕으로 다양한 혁신 과제를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과제들 가운데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시범 사업 추진, 반자율주행 이항기 공급, 도매조직 통합 등의 혁신 성과는 조기에 달성해 농민들에게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과제들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유통혁신평가위원회가 새롭게 문을 연 겁니다. 여인홍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가위원회는 농협조합장과 외부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평가위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유통혁신과제 진도를 관리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혁신 방안, 신사업 추진 등을 제언할 예정입니다. 제대로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면 우리 농업 문제도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농협이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의 허브로서 역할을 하도록, 농산물 유통의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농협은 특히 올해 농협형 스마트팜 운영 모델 체계화와 스마트 영농자재 보급 등 디지털 농업 촉진, 스마트 APC와 RPC 구축,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품목 확대, 축산물 통합 구매 창구 일원화와 수급 안정기금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에게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위해 유통개혁의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통혁신평가위원들에게 추진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바로잡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농협은 올해를 농축산물 유통혁신 실천의 해로 정하고 유통 대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 농협이 농축산물 유통 대변화를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함께하는 100년 농협으로 농업인과 국민의 사랑에 보답할 때입니다. 농협이 생산과 도소매 모두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는 유통 대변화를 이룰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대국민 의견을 받는가 하면 최근에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이런 여론 수렴을 거쳐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개편 방향을 고민하는 토론회장이 열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산물 도매시장 공익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문가와 농민단체, 유통단체 등 15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라 농민의 권익을 위해 농산물의 가격 등락폭을 낮추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의 그 도매시장 시스템 자체가 공급량에 따라서 가격의 급등락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폭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먼저 품질 등급화를 추진해서 품질 중심으로 가격 결정을 유도하는 부분입니다.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매법인이 가져가는 초과 수익을 출하 농민에게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적정 수익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적 기금을 만들어서 가격 급락할 때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생산자 조직을 또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공적인 용도로 공공 용도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겁니다. 이 밖에도 기존 경매제도의 한계와 함께 경매 절차 없이 농산물을 거래하는 시장 도매인제 도입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은 첫 번째 거래의 방식이 불투명하고 자기가 선택한 산지랑만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농업인을 위한 제도라고 과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가락동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경매를 통해서만이 물건을 상장을 시킬 수 있고 팔 수가 있습니다. 시장 도매인제와 경매제도 두 가지를 혼용하면서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맞지 않은가. 지난해 서울 가락시장에 시장 도매인제 도입을 놓고 정치권과 농민단체 등의 공방이 뜨거워지자 농식품부는 도매거래제도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도매시장 유통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추진 과제를 마련하는 한편 지난달부터는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대국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국토부가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지역을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드론 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드론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구상인데요.
이번에 드론 특구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2년 동안 농약 살포와 가축 전염병 방역 등 드론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드론 전용 규제 특구인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을 공모한 바 있습니다. 이번 드론 특구 공모에는 33개 지자체가 참여했고 현지 실사와 드론 산업 실무협의체 심의 등을 거쳐 경기 포천시, 강원 원주시, 울산 울주군 등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지역이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드론을 이용한 환경 모니터링, 물류 배송, 시설물 점검과 가축 방역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 포천시는 야생 멧돼지 추적과 모니터링에, 울산 울주군은 농약 살포와 산불 대응 서비스에 드론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강원 원주시는 드론의 열감지기를 결합해 가축 전염병 방역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며 전남 고흥군도 최근 늘어난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드론을 소독 등 방역에 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가축 질병 바이러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홍학 방제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한 번에 그 넓은 범위를 방역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빠른 시간에 높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가지고. 국토부는 이번 드론 특구 지정을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선 기체 안전성 사전 검증과 드론 비행 때 적용되는 사전 비행 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로 드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 감독과 지자체 현장 감독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드론 특구 운영 기간은 향후 2년으로 하고 운영 성과 등 검증을 거쳐 필요한 경우 연장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2의 주식인 미래 국내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서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경기밀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생산 장려금이나 수매 자금을 지원해 밀 재배 확산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밀 생산 규모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보조 사업을 실시합니다. 밀은 쌀에 이어 제2의 주식으로 불리지만 국내 기반이 취약해 좀처럼 생산이 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3억 원을 투입해 경기밀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사업은 경기밀 생산 장려금 지원, 수매 자금 지원, 생산단지 지원 3가지로 구성됩니다. 생산 장려금은 도내 밀 재배, 생산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1헥타르당 40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10아르를 기준으로 쌀 소득은 84만 3,372원, 밀 소득은 41만 1,450원입니다. 약 2배가량 차이 나는 소득을 생산 장려금으로 보존한다는 겁니다. 현재 밀 가격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수입이 영향도 있고요. 밀은 소득을 분석해 보면은 2배 정도 낮게, 그래서 경기도 내 밀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헥타당 40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수매 자금도 지원합니다. 도에서 생산된 밀을 농협 등이 정부 수매 가격 기준 1등급인 3만 9천 원 이상으로 수매하면 40kg 한 가마당 5천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밀 재배 면적이 10헥타르가 넘는 경기밀 생산 단지에는 농업 기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밀 생산을 규모화한 농업 경영체 등이 클러스터 콤바인 등 밀 재배 전용 농기계 구매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액의 70%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농업 경영체, 농업법인 등은 각 시군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경기밀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현재 20헥타르 수준인 밀 재배 면적을 2025년까지 800헥타르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간 밀 생산량도 80톤에서 3,200톤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향후 도내에서 생산된 밀을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또 도내 기상 여건, 돌발 병해 등으로 밀의 수확이 어려운 경우 콩, 감자 등을 후작하는 농가에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충청북도가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대체작목 육성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대상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방제 명령을 이행하고 1에서 3년간 사과, 배 등 기주작물의 재배를 제한받는 과수농가입니다. 대체작목은 도농업기술원에서 추천한 콩과 유채, 삼채 등 29종과 시군에서 선정한 두릅, 다래, 생강 등 33종입니다. 도는 5억 3,700만 원을 들여 종자와 묘목, 농자재를 비롯해 하우스 시설과 농기계류 등 대체작목 재배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기 안산시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브랜드빵 개발을 추진합니다. 시는 주식회사 좋은 아침, 군자농협, 안산 대부밀콩 영농조합법인 등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안산 브랜드빵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자농협과 영농조합은 고품질 원료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식회사 좋은 아침은 브랜드빵 개발 및 생산, 상품 판매처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안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안산 브랜드빵을 개발해 관내 특산물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청도군의 특산물인 반시가 식중독을 발생시키는 노로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이 경북대 식품공학과 연구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반시의 착즙물이 노로바이러스가 세포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결합했더라도 불활성화시키는 항바이러스 효과를 99.9%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반시 추출물과 착즙액을 항바이러스 식품 소재나 친환경 포장 소재, 세척, 세정제 등 다양한 제품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꿀벌 기생충 구제약품을 지원합니다. 양봉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꿀벌 응애와 노제마병, 낭충봉화 부패병에 대한 구제약품을 구매해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관내 340농가에 조기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낭충봉화 부패병은 지난해 대전에서 6차례 발생한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양봉농가의 질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꿀벌이 수분 활동을 시작하는 적기에 약품을 투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 수입국입니다. 국제 곡물 메이저에 의존하던 곡물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해외 농업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풀어쓴 농업백과에서는 해외 농업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1,700만 톤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곡물 자급률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하는 대표적인 곡물 수입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곡물 시장 변화에 매우 취약하고 외부 충격에 쉽게 노출된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이슈가 발생할 경우 식량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해외로부터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국제 곡물 시장 불안에 대비해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해외 농업개발 사업입니다. 해외 농업개발 사업은 2007년에서 2008년 국제 곡물 가격의 급등을 계기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생산, 유통, 반입을 지원함으로써 비상시 국내로의 곡물 반입 능력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기업이 해외 농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저리로 융자를 받아 해외 의존성이 높은 곡물을 현지에서 생산해 국내 수급이 좋지 않으면 정부의 반입 명령에 따라 국내로 반입해야 합니다. 그럼 국내에서 지원 보조를 받은 기업은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걸까요? 진출한 국가의 토지를 임차하거나 토지 사용권을 획득해 현지에서 1차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현지인 또는 현지 농기업체 등이 생산한 농산물 혹은 단순 가공 농산물을 수집하거나 저장, 건조, 가공, 유통하는 등 생산 이후 단계에 참여하는 식으로 현지 곡물을 확보합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국내 반입량 성과는 크지 않았는데요. 대규모 물량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곡물 유통시설 확보가 안 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동안 해외 농업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 곡물 국내 반입량은 5만 톤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전체 국내 해외 곡물 수입량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입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크게 늘어 약 11만 톤이 국내로 반입됐습니다. 주요 지역의 곡물 수출 터미널을 지분 투자 등을 통해 확보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우크라이나에서 연간 취급 물량 250만 톤 규모의 곡물 수출 터미널을 인수해 지난해 사료용 밀 6만 8천 톤을 국내에 반입했고, 페노션은 미국 북서부에 연간 900만 톤 규모의 곡물 수출 터미널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올해부터 이 터미널을 통해서 사료용 옥수수 등을 국내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개선하고 교육, 컨설팅, 투자 환경 조사,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진출과 정착을 더 늘려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곡물 사업으로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금 융자금리를 2%에서 1.5%로 인하하고 국제 곡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꾸준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발 공급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국제 곡물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 기업들을 통한 해외 곡물 확보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